여러분, 테넷 재밌게 보셨나요? 아마 논란 작품 중에서 역대급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가 아닐까 싶네요. 테넷 리뷰나 해석을 보려고 유튜브를 뒤지시는 분들은 대략 이런 걸 알고 싶으셨을 겁니다. 아니, 그래서 대체 2시간 반 동안 뭐 한 거야? 시간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엔트로피가 뭐야? 왜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 이런 거요. 그런데 저는 이쯤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대충 다 알아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다른 부분이에요. 영화의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 다크나이트 라이즈랑 상당히 연관성이 높은 영화거든요. 전 이 영화를 다크나이트 라이즈 외전이라고 보고 있어요. 말도 안 된다고요? 일단 다 들어보고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주세요. 그 전에 이 영상은 영화 내용을 다 아신다는 걸 전제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영화를 안 보셨거나 스포 당하기 싫으신 분들은 영화를 보고 이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크나이트 라이즈, 인셉션의 스포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화에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인물은 총 4명이죠.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주인공, 그리고 닐, 캣, 사토르 이렇게 4명입니다. 주인공은 이제부터 주도자라고 부를게요. I've seen too much. Well, we'll try and keep up. 일단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주도자와 빌런인 사토르, 이 두 사람의 얘기는 좀 나중으로 미루고 닐과 캣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혹시 크리스토퍼 놀란의 작품들이 상당히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전혀 다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배우나 공통점을 가진 배우를 캐스팅해서 이전 작품과 비슷한 역할을 부여한다는 거죠. 이게 설명하려니까 말이 좀 어렵네요. 예를 들어서 인셉션에서 멜을 연기한 마리온 코티야르는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미란다 테이트를 연기합니다. 배우는 같지만 전혀 다른 캐릭터인 것 같잖아요. 근데 두 캐릭터는 크게 보면 상당히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인셉션에서 주인공, 즉 코브의 부인이었던 멜은 이후 코브가 이루고자 하는 걸 사사건건 방해하는 악역을 맡게 됩니다. 미란다 테이트는 어떤 역할이었죠? 마찬가지로 연인 사이였지만 이후 배신을 하는 악역이죠. 에이, 그럼 말도 안 된다. 인셉션에서 코브의 조력자였던 임스는 톰 하디가 맡았는데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는 악역이잖아.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톰 하디가 맡은 임스가 주로 어울리는 멤버는 누구죠? 와타나베 켄이 맡은 사이토, 그리고 킬리언 머피가 맡은 피셔죠. 이 사람들 배트맨 비긴즈에서 전부 악역이었거든요. 즉 팀 구도로 봤을 때 코브, 아리아든의 아서가 한 편이고 피셔, 사이토, 임스가 같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배트맨, 캐두먼, 로빈 세 사람이 팀, 베인, 라스 알골, 스케어크로우가 한 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인셉션의 아리아드네를 맡은 엘렌 페이지는 엑스맨 최후의 전쟁에서 섀도우 캣 역할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아드네는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캐두먼처럼 배트맨을 돕는 조력자가 되는 거죠. 어때요? 좀 소름 돋지 않나요? 서두가 길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놀라는 캐스팅을 할 때 비슷한 연결고리를 가진 캐릭터와 배우 캐스팅을 동기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캐릭터 간의 공통점을 만들어 놓고 비슷한 역할을 하게 한다. 그럼 제가 이제부터 얘기할 닐과 캣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감이 오실 겁니다. 우선 닐로 캐스팅된 로버트 패틴슨, 이 사람 최근 어디 캐스팅됐는지 잘 아시죠? 바로 더 배트맨의 배트맨 역할로 캐스팅된 배우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글쎄요, 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려진 걸로는 테넷 촬영 첫날에 배트맨 캐스팅 확정 소식을 받았다고 하는데 로버트 패틴슨이 배트맨이 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닐로 캐스팅한 게 아닐까 하는 뇌피셜을 돌려봅니다. 실제로 크리스찬 베일과 로버트 패틴슨은 배트맨에 캐스팅된 영국인이라는 공통점도 있고요. 배트맨 역할을 맡은 영국인은 이 두 사람뿐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영화의 닐은 이전 논란의 영화 배트맨, 즉 브루스 웨인과 동기화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장면을 보세요. 둘 중에 누가 히어로고 누가 사이드킥일까요? 저는 닐이 오히려 히어로처럼 보이는데요. 물론 이 장면 하나로 닐이 브루스 웨인이라는 건 아닙니다. 일단 닐과 브루스 웨인은 둘 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닐은 미래에서 온 테넷 요원이고 브루스 웨인은 배트맨이죠. 영화 내내 이 두 인물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합니다. 또 테넷의 프리포트 침투 작전에서 닐이 제안하는 침투 방법이라는 게 사실 좀 황당해요. 보잉 747을 프리포트에 박아버리는 무식하게 돈 드는 방법을 씁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행기에 있는 금괴를 막 뿌리죠. 무식하게 비행기로 들이받는 스케일, 그리고 여기저기 돈 뿌리고 다니는 건 누구랑 비슷한 특징일까요? 바로 배트맨입니다. What are your superpowers again? I'm rich.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산제이싱의 집에 침투할 때 닐은 주도자에게 번지점프를 제안하죠. 번지점프,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바로 다크나이트에서 배트맨이 한번 써먹었던 거죠. 영화 마지막에 줄을 끌어올려서 주도자를 살려낸 건 바로 닐입니다.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더 배틀을 타고 크레인으로 핵폭탄을 끌어올린 건 누구죠? 역시 배트맨이죠. 그리고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배트맨처럼 닐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세상을 구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싸우다 죽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희생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같은 거죠. 닐은 이미 자신이 죽는 미래를 알고 있고 배트맨 또한 폭탄을 싣고 비행을 하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죠. 닐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을 희생하고 세상을 구한 이야기가 바로 테넷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도자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걸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반문하실 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닌데? 배트맨은 마지막에 안 죽었는데? 맞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배트맨은 막판에 살아있었죠? 이건 다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얘기를 안 하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다음으로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캣입니다. 원래 이름은 캐서린인데 캣이라고 부르죠. 캣이라. 여기서 캣의 철자는 KAT입니다만 발음상으로는 고양이인 캣과 같죠. 캣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바로 캣우먼 셀리나 카일이죠.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캣우먼 셀리나 카일은 재미있는 캐릭터입니다. 최초에는 악역에 붙어있는 인물이거든요. 자신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배트맨의 조력자가 되어 그를 돕습니다. 이거 테넷의 캣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캣도 사토르와 부부 사이긴 하지만 사실은 억지로 붙어있을 뿐입니다. 결국 주도자의 조력자가 되죠. 공통점은 또 있어요. 테넷의 캣은 누구보다 자유를 갈망합니다. 베트남에서 다이빙한 여자를 부러워했던 것도 다름 아닌 그녀의 자유를 부러워했던 거죠.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셀리나 카일이 나쁜 짓을 하는 건 결국 자유를 위해서였죠. 셀리나 카일은 클린 슬레이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자유롭게 살고자 했습니다. Start fresh. There's no fresh start in today's world. 캣과 셀리나 카일의 목표는 결국 자유였던 거예요. 다크나이트 라이즈와 테넷을 이 둘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를 얻고자 투쟁하는 이야기인 거죠. 게다가 셀리나 카일이 막판에 베인을 죽였던 거 기억나세요? 테넷에서 사토르를 죽인 게 누구였죠? 바로 캣입니다. 결국 마지막 보스를 직접 제거한 건 주인공이 아니라 의외로 조력자 역할인 캣과 셀리나 카일이었던 거죠. 이 둘은 처음엔 베인과 사토르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도피하려고 해요. 하지만 결국 그들을 처단함으로써 자신의 손으로 자유를 쟁취한 거죠.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테넷에서 캣이 처음 등장할 때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셀리나 카일이 다크나이트 라이즈 처음 등장할 때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배역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장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브루스 웨인은 살아있는데 왜 닐은 죽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닐의 정체는 영화 끝날 때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주도자를 위해 희생하는지도 알기 힘들죠. 저는 캣의 아들 맥스가 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완전한 뇌피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닐은 죽으러 떠났지만 이후 주도자가 살고 있는 시간에 캣의 아들 맥스는 살아있습니다. 만약에 닐이 캣의 아들 맥스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닐은 영화 마지막에 죽은 게 아니다. 주도자가 캣을 구한 시점에서 맥스는 살아있잖아요. 맥스가 닐이라면 살아있는 맥스는 마치 닐의 부활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도자에게 어머니의 목숨을 비쳤던 닐이 커서 주도자를 위해 희생하는 건 그렇게 이상하지 않죠. 또 다크나이트 라이즈 엔딩에서 셀리나 카일과 브루스 웨인이 함께 있었죠. 테넷에선 캣과 맥스, 즉 닐이 함께한다는 엔딩이 되어서 다크나이트 라이즈와 동일한 구도의 엔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닐은 왜 맥스라는 이름을 쓰지 않은 걸까요? 그건 당연하죠. 맥스라는 이름을 밝히면 캣과 주도자가 자신의 정체를 바로 알아챌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맥스가 닐이라는 가명으로 주도자에게 접근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지 않나요? 실제로 맥스는 막시밀리옹이라는 프랑스 이름의 축약형이거든요. 막시밀리옹의 철자를 거꾸로 뒤집으면 뒷글자가 N-E-I-L, 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버트 패틴슨은 이번 작품에서 금발에 가깝게 염색을 했습니다. 원래 이 배우가 이런 금발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캣의 아들 맥스와 동일한 머리색입니다. 놀란 감독이 이런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걸 고려해보면 맥스와 닐이 동일인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도자, 닐, 캣의 대화에서 캣이 베트남에 있었던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닐은 정확하게 날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도자가 닐한테 야, 너 어떻게 알고 있는 거냐? 라고 묻지만 닐은 대답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물론 이건 닐이 주도자를 오페라 폭발 사건에서 도와줬던 걸 숨기기 위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과 베트남에서 사토르가 없어졌던 날이 동일하다는 것을 닐이 어떻게 알았는지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닐이 사토르가 없어진 날을 아는 이유가
캣의 아들 맥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또 재밌는 공통점이 생깁니다. 캣이 사토르를 언제 죽였죠? 아들 맥스가 보트를 타고 돌아올 때였죠. 즉 아들이 보이자 사토르를 죽이겠다는 결심을 굳힌 거예요.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배트맨을 위협하자 베인을 제거한 셀리나 카일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결국 배트맨과 닐, 맥스가 모두 동일한 캐릭터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대 악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맡은 게 바로 셀리나 카일과 캣인 거죠. 물론 이게 억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닐이 10년 이상 역행해서 살아야 이 시간대에 주도자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닐이 테넷으로 활동하면서 계속 시간의 역행과 순행을 반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주도자를 테넷의 수장으로 이끈다는 목표를 가지고 과거로 오게 되었던 게 아닐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인이 되면서 테넷 요원이 된 맥스가 시간을 역행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구조가 됩니다. 시작이 끝이 되는 아이러니가 바로 테넷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주도자는 어떤 캐릭터와 일치할까요? 눈치채셨나요? 저는 주도자가 다름 아닌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로빈, 존 블레이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존 블레이크는 경찰입니다. 주도자 역할을 맡은 배우 존 데이비드 워싱턴의 전작이 블랙 클랜스맨인데 거기서 경찰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영화에서 아담 드라이버와 2인 1조로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죠. 두 사람이 협력해서 사건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뭔가 테넷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압니다. 물론 이걸로는 근거가 부족하죠.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존 블레이크는 어땠나요? 누구보다 정의감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브루스 웨인의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이후 배트맨의 후계자가 됩니다. 테넷의 주도자도 작전 수행 중에 일반인이 죽을까봐 폭탄을 전부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즉 자신의 미션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타인을 구하려는 정의로운 인물이라는 거죠. 테넷의 시간 개념이 독특하다는 걸 생각해 봅시다. 테넷에서 닐은 사실 주도자가 고용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건 영화 이후의 시점입니다. 영화 내에서는 어떤가요? 닐은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주도자가 세상을 구할 인물이 되도록 성장을 돕습니다.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도 브루스 웨인은 존 블레이크를 후계자로 성장시켰어요. 좀 비슷한 구도죠.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존 블레이크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 배트맨의 의지를 이어받아 영웅으로 각성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테넷하고 거의 일치하지 않나요? 테넷의 수장이 된 전직 CIA 출신 주도자의 이야기가 테넷, 배트맨 후계자가 된 전직 형사 존 블레이크의 이야기가 바로 다크나이트 라이즈인 거죠. 즉 테넷의 이야기를 크게 보면 존 블레이크의 관점에서 본 다크나이트 라이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소재와 이야기 방식은 완전히 다르지만요. 마침 배우의 이름도 존이네요. 존 블레이크처럼요. 우연이겠죠? 그리고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존 블레이크가 운전한 차가 뒤집히는 장면이 있는데 테넷에서도 주도자가 운전한 차가 뒤집히죠? 물론 이것도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럼 사토르는 누구랑 연결이 될까요? 당연히 베인이겠죠? 사실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핵폭탄으로 고담을 멸망시키려는 베인이나 현재 시점의 세계를 싹 날려버리고 싶어하는 사토르, 꽤 비슷하죠. 마지막에 폭탄을 쓴다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 행위가 실질적인 자폭 행위라는 것도 같습니다. 세계와 함께 동반 자폭하는 악당이라는 거죠. 끝내 사랑을 얻지 못하는 남자라는 것도 공통점이네요. 그리고 이건 꽤 중요한 건데 사실 사토르는 주도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미래의 어떤 집단에게서 명령을 받고 그 뜻에 따르는 거죠. 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인이 왜 고담을 폭파시키려고 할까요? 그림자 동맹의 뜻, 즉 라스 알굴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 고담을 멸망시키려는 거죠. I am the League of Shadows. I'm here to fulfill Ra's al Ghul's destiny.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어떤 집단의 뜻에 따라 세계를 멸망시키려는 것. 이게 사토르와 베인의 공통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테넷이 좀 더 색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쯤 되면 마이클 케인의 배역인 마이클 크로스비 경이 왜 그렇게 돈이 많은지 아시겠죠? 이분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브루스 웨인 재산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러니까 테넷에선 돈이 많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맘대로 분석한 테넷의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뭔가 그럴듯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영화를 본 사람도 있구나 하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흰까마귀였고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Feel it.